네, 민주당 계열의 원내 과반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무려 16년 만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줬을 것인가? 사실 현 정부가 임기가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래도 현 정부에 조금 힘을 실어줘라 뭐 이런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 대기실에서 박지원 교수와 저하고는 180석 안팎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참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도 많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야당복이다. 야당복, 야당복도 많다. 예. 너무 못하거든요, 야당복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아닙니까? 예. 평가할 대목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제대로 된 의제를 야당은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격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도 저도 사전투표를 해봤습니다만 가니까 길게 줄을 서 있고요. 마스크 끼고 비닐 장갑하고 또 이제 음식할 때 많이 쓰는 예, 그렇죠. 저거 양쪽 처음 껴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손 소독제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다 안내하면서 이걸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서는 그래도 자긍심이 있는 나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다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이러한 코로나 극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재인 정부 그래도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야당을 돌아보니까 황교안 대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파동, 공천위원장 바뀌고요. 예. 명단 바뀌고 본인도 실수하고 막말 튀어나오고 정념이가 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일부 계층마저도 통합당에서 끌어안지 못하는 바람에 참패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이제 참패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결국에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서 180석과 관련된 발언이 이제 유시민 이사장 입에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말들을 잘 못하셨는데 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정확하게 인용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되돌아보면은 지역구하고 비례 합쳐서 100석 내외였거든요. 그게 이제 엄살이고 전략이었다라는 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게. 네, 사실 민심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사상 유례 없는 위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전염병 확산으로 생명이나 감염뿐만이 아니고 경제까지도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하고 맨날 싸우자고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당이 조금 더 의석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청기누설을 했어요. 180석 발언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접하셨나 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게 투표 당일날 보수의 이 결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영남권에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 보수표가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87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87 체제라고 그러는데 개헌 이후에 여당이 180석을 얻은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이후에 야당이 보수 정당이 두 자릿수 국회의원 의석을 얻은 게 처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정부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에 대해서 극찬을 받을 정도로 잘했고 반면에 야당은 이런 코로나 민심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소위 좌파 독재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는 그래서 중도층이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격차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층의 결집, 샤이 보수, 통합당 선대위가 이제 어제 투표일 당일 아침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론조사 결과나 또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 최저치와 최고치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당이 최고치를 받고 출구조사에 이제 민주당이 최저치를 받는 상황, 20대 국회 때 이제 그렇게 돼서 122 대 123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기대감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굉장한 참패 결과. 어제 저희가 개표 방송하면서 밤 11시 반쯤에 물론 종로가 이제 확정진 이후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국민들 앞에 섰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실 아직은 이제 뭐 비판의 목소리들이 누구에게 명확하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런 말씀을 하실 지금 상황인가는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저 말씀 바로 뒤에 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라고 하면 저희도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러고 나서 여당도 그리고 정부도 청와대도 야당과 좀 머리를 맞대달라 이런 요구를 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굉장히 균형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사퇴를 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통합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지도부가 붕괴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지도부에 남은 사람 중에 생활한 사람이 없어요. 조경태 의원 한 분만 지금 당선이 됐고 예.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리시니까 남은 사람들은 벙쪄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황당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 비대위를 누구로 해야 되는지 이거 처음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너무나 그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그 충격의 패배에서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뭔가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계기점 자체가 지금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아까 오늘 기자회견 보셨겠지만,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당에서 요청을 할지, 또 지금 현재 그 원내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다음에 당선되신 분들은 다음 당선자들 중심으로 뭐 비대위나 원내대표를 꾸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런 갈등들을 앞으로 좀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사실 뭐 실패한 이유를 뭐 어떤 인물 한 명, 당신은 이만큼 잘못해서 이만큼 표를 못 얻었어 이렇게 가릴 수는 없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대위 체제를 본인 스스로 내심 기대를 하시면 사실 이번 그 참패에 뒤늦게 합류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실수를 많이 하시고 도움이 안 됐다고 좀 보여지는데. 김종인 이제 위원장은 스스로 집에 가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네. 선거를 통해서 보이고 다 보여줘서 참패했으면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서 반성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유권자를 존중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예. 마치 당이 망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비대위를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 하면서 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은 그 제1야당입니까 그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뭐 정치에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라고 봐요. 본인이. 저는 아마 조만간에 다시 다른 길을 택해서 칩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 그 총선 때 한 기자가 저한테 예. 사회 보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보수가 있어서 내가 놀고 싫은 얘기를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회 보수가 왜 사회냐고. 사회 보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회 촛불입니다. 예. 저는 사회 촛불에 놀고 싶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 들고 놀 거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밖에 나와서 방송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정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책임자가 그런 판단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선거 때만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찔러보는 얘기라고 하면 쓸데없는 얘기죠. 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먼저 황교안 대표가 초빙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책임은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안 봐요. 황교안 대표 책임이죠.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책임질 문제고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대위 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지난한 내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요? 이 친박 비박의 싸움이 아니라 당의 체제를 개선해놓고 정말 대한야당으로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승부를 해야 돼요. 저는. 예.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싸움에 김종인 전 대표는 별로 필요한 그런 인물은 아직은 아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것을 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